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죠. 그저 어떻게 부자 되려고 그래. 뭐 인생 한 번 살 건데. 대표님께서는 주식 절대로 안 파시나요? 그러면 있는 거 팔아야 되죠. 악플이 90%였어. 내 마음이 아팠죠. 나는 우리 애들은 옆집애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은요 말 안 들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뭐 거의 900불 가까이 되는데 좀 걱정되죠 오히려.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산후조리원에까지 강연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할 거 없고 나 오히려 고맙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사고 파는 도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즐겁죠. 질문에 앞서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자란 무엇인가요? 투자라는 거는 사람은 두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노동과 시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월급을 받는 그게 하나의 나의 부의 창출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작거나 크거나 그 자본을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가 말씀만 들으면 참 쉽게 느껴지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투자는 사실 생각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인가요? 난 투자한다고 생각해놓고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에 가는 거죠. 도박을. 그렇죠.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는 내가 그 기업과 동행한다는 뜻인데 어저께 사서 오늘 파는 사람은 투자한 게 아니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죠.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고 대신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죠. 근데 투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은지 망할 것 같은지 내가 5년 10년 후에는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돼 있겠지.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힘든 거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고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죠.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느꼈으면 어떤 맛있는 걸 사 먹는데 이거 만드는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 라면이 될 수도 있고 맥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그렇게 하죠. 야 당신은 부자 될 수 없어. 그저 어떻게 부자 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써버려. 뭐 인생 한 번 살 건데 써버려. 이런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럼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책도 읽어보고 투자도 실제로 시작을 해야 되고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것도 보고 또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데 그게 뭐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5년, 10년 혹은 20년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친구랑 동업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친구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그다음 친구의 능력, 그 다음에 신뢰. 이 친구는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혹시 잘못되더라도 충분히 이 친구한테 투자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회사를 보면 경영진이죠. 경영진이 얼마큼 내 돈을 중요시 여길까. 그 다음에 얼마큼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경영진의 자질이라고 그래요. 경영진의 자질을 보고 그렇죠.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경영진의 질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결국 지나고 나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아요. 역시 이 경영진이 그 회사를 만들었지 어떤 이벤트라든가 단기적인 거를 가지고 회사가 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장기적으로 성공한 회사를 보면 그 경영진이 남달랐지 다른 변수보다도 그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죠. 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장기 투자는 지루하다. 어차피 안 팔 거면 주식을 왜 사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주식 절대로 안 파시나요? 그러니까 살 때가 이유가 있죠. 살 때 이유가. 네. 왜냐면 이 경영진이 좋아서 아니면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회사 속한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잖아요. 팔 때도 똑같은 이유가 있어야 되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겠죠.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회사는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배가 됐어요. 짧은 기간에. 갑자기 올랐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팔아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회사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못 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경영진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진이 생각보다도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아니면 더 센 경쟁자가 나타났다든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 사고 싶은 기업이 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 팔아야 되죠. 네. 그렇게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을 때 왜 파냐면 20%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또 20% 손해보면 또 손절매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고 카지노에 간 거지. 도박이다. 손절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는 손절매를 하는 순간 그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떤 주식을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내가 측정하고 샀잖아요. 네. 근데 8만 원 됐어요. 그거는 더 사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내가 이거를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측정했는데 그러니까 살 때 그 가치를 측정 안 했다는 얘기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베팅하는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손절매를 당연히 저기요. 저도 손절매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악플이 90%였어. 내가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는 거는 사지 말았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왜 손절매를 하냐 그랬더니 그 악플이 그때 한 90%가 악플이었다. 20%에서 만약 손절매 안 했으면 마이너스 40%가 될 텐데 그런 얘기도 많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배운 거를 한국에서 써먹으려고 한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단타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음이 아팠죠. 너무나 잘못된 투자 문화가 지배하고 있구나. 또 TV에서도 보면 그걸 당연히 저기잖아요. 손절매 가격이 얼마, 목표 가격이 얼마, 손절매 가격 되면 팔고 목표 가격 되면 그 주식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종이를 사는 걸로 이해한 거지. 종이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익사이링한 거예요. 비록은 지금 내가 월급쟁이지만 월급의 10%, 20%를 아껴서 그 돈으로 주식 샀을 때는 20년 후에 이 회사가 한 1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 그러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되겠다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5% 벌고 10% 버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봐야 되잖아. 근데 기다리면 그게 만약 100배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20년 그러면 내 노후 준비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게 투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기업 찾으려는 게 힘들고 시간이 없으면 펀드를 사는 거고 또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사고 그러면 투자는 안 하는 게 위험하죠. 그걸 안 하고 나는 노동력만 믿고 내가 월급 올라가는 것만 믿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월급 올라가는 거 차근차근 은행에 넣을 거야. 절대 노후 준비 안 되죠. 금융 문맹 탈출 교육에 힘쓰고 계시잖아요. 방송에서도 유태인 금융교육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실제로 자제분들께는 어떻게 금융교육을 하셨나요? 나는 우리 애들은 옆집애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금융교육을 우리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자식은요 말 안 들어요. A라고 하면 B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돈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쓸데없이 소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써요. 미국에 살면서 지금 차도 없어요. 둘 다. 미국에 사는데 차가 없으세요? 차가 없어요. 다 우버 타고 다니고. 요새는 미국도 마찬가지 차가 없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깨닫게 된 거죠.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우버를 많이 타고. 그래서 미국도 그런 트렌드가 좀 되고 있어요. 대표님도 차가 없으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있어요. 와이프는 도자기를 하거든요. 도자기는 흙을 날라야 되니까 네. 차가 있죠. 네, 가끔 태워달라고 하지. 필요한 차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차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걸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빨리 가난해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소비를 할 때는 내 노후 준비에 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중고차를 사는 게 좋고 또 외제차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받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줄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차를 사고 안 사고는 그 사람 자유죠. 근데 제가 무조건 차를 사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 또 막 매스컴에서 하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월급쟁이라 그러면 자동차 사는 거는 가능한 한 미뤄라. 집 사는 것도 미뤄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라는 그렇죠. 말씀.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대표님께서는 미국 시장에 오래 몸 담으셨잖아요. 네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과 차이점이 있다. 똑같아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똑같은데 다만 미국은 제도적으로 조금 더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죠. 왜냐? 그래야 주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이해한 거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 못 하는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그 돈을 제대로 투자가들한테 보호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돈을 또 투자하고 대한민국이 그게 이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한국이. 왜냐? 아무도 투자 안 하니까. 투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좀 늘어나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단기적인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기업과 동업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이 늘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게 되겠죠. 왜냐? 돈이 들어오니까 투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돈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가격도 안 올라가고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창업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게 되면 특히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들이 기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특히 뭐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 M&A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M&A가 늘어나야 내가 창업한 사람들이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 좋은 회사를 했을 때 파는 거죠. 최근에 많이 창업자들이 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생기는 이유가 외국 기업들한테 자기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초락에도 팔고 조회도 팔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그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회사들이 외국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플 하잖아요. 구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 사오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 그 회사를 사오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그 다음에 내가 당신네 회사에 5천억에 사줄게. 1조에 사줄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우리가 지금 하는 유튜브도 구글에서 1조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이 점심 먹으면서 유튜브 아이디어를 생각했대요.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샀는데 구글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구글에 1조 주고 살게. 이제 그런 게 막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취직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면 팔리겠지.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좀 부동산에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 회사에 팔리게 되죠. 구글이나 애플에 팔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죠.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빌리언 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생기죠. 일본은 새로운 기업 없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자본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벽장에 돈을 놓거나 부동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이 일하게 되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서야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고 시장이 활력이 돌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옛날에 코리아 펀드를 만드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만드셨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엄청난 역동성이 있었죠. 한국이 이제 아주 못 살던 나라에서 부지런하고 제조업을 많이 일으켰고 결정적인 거는 주식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한국 사람만 싼 거 몰랐던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봤을 때는 이거를만 주워 담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게 싸구나 그런 걸 알죠. 예를 들어서 IMF 때 보면 엄청나게 유태인들이 한국에 몰려왔어요. 싼 거 주술라고. 그러니까 IMF 때 많이 팔렸죠. 어쩔 수 없이 팔렸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포착할 줄 알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유태인처럼 돼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투자하는데 한국은 1살부터 투자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하게 된 거고 또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이제 오르니까. 맞아요. 근데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장을 예측하려는 거를 주식 공부한다 그러면 실패하고 그 기업을 보고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은 돈을 더 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경영진이에요. 투명해지면 경영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죠. 왜냐면 회사 가치는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걸 반복해 왔어요. 한국은. 근데 이제는 정말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됐고 3년 전만 해도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다 또 사기꾼이구나. 응? 또 우리 아버지는 주식하다 망했는데 대부분 한 95% 확률로 부정적인 게 있었고 또 긍정적이라고 치더라도 미국 주식은 투자하지만 한국 주식은 안 할래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주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 주식이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뭐 거의 900불 가까이 되는데 좀 걱정되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신뢰 때문에 그래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신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거든요. 한국도 신뢰만 회복하면 뭐 주식 날르죠. 기업 거버넌스가 엄청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서 돈을 빼갖고 자기 주식 투자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펀드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기업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는 공부다. 기업을 공부하는 거다. 그렇죠.